안녕하세요. 금호공과대학교 메디컬 IT 융합공학과의 임기무라고 합니다. 학과 내에서 전산의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약물의 심장 독성 평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통합 약물 심독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롭게 개발된 약물의 심장 부정맥 유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즉 약물의 심독성 평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포막 단백질에 대해서 후보 약물의 인비트로 에세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실리코 가상세포에서의 응답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측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분류법을 이용하여 심장의 그리고 약물의 심장 독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에서는 약물의 심장 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2005년도에 S7B와 E14을 제정을 하였는데요. S7B는 의약품의 심실 재분급 지연에 대한 비임상 가이드라인이고요. 즉 인비트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14는 항부정맥의 의약품의 QT 간격 연장이나 또는 부정맥 유발 작용에 대한 임상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이드라인인 S7B와 E14 평가법을 모두 만족시켜야만이 신약이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심장 독성 평가를 위해서 이 두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보면 높은 민감도를 가지지만 특이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 약물을 잘 스크리닝한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특이도가 낮다는 의미는 위험성이 낮은 약물들이 고위험군으로 스크리닝이 되어서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14 가이드라인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임상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약물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좀처럼 좋은 신약이 마켓에 나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선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 FDA에서는 S7B와 E14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Comprehensive In Vitro Pro-Arrhythmia Assay라고 해서 줄여서 사이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이파에서는 크게 4가지 검사를 통해서 약물 독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부정맥 유발에 관련성이 높은 7개의 이온 채널에 대해서 전압 클램핑을 해서 약물의 영향을 인비트로에서 검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전기생리학적 관점에서 심근세포의 인실리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 모델을 통해서 가상 에세이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기술이 바로 이 사이파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사는 휴먼 스템셀에서 유도된 심근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약물 검사, 약물 영향 검사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와 그 두 번째 검사 결과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1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약물의 영향을 심전도로 검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검사할 양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더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특이도를 더 높여서 신약 개발 단계에서 독성 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이파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탈동물 실험 현상에 대해서 인실리코 시험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 시험법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에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 대한 동물 실험을 2025년까지 줄여갈 것을 발표했고 그 시행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올해 1월부터 고양이 그리고 개,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교육 또는 안전성 시험에 대한 동물 실험도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포유동물에 대한 실험을 2025년까지 30% 줄이고 2035년까지 모든 실험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 사이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새로운 독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연구 추세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이파 관련해서 여러 선행 연구 및 개발 시스템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고 가장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스템으로 FDA 소속 연구 그룹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약물들의 일부를 이용해서 회귀 모델을 만들었고 이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약물 그룹의 독성 평가를 진행하여서 아래와 같은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 표에 있는 값들은 바로 AUC 값인데요. 이것은 분류 시스템의 예측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하이 리스크 그룹과 로우 리스크 그룹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즉 고위험군 약물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AUC 값이 0.86 또는 0.98 수준의 신뢰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위험군 약물에 대해서는 0.86 그리고 0.90 수준의 AUC 값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약물 신장 독성 평가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선행 연구인 FDA 그룹에서 제시한 값과 비교를 해서 우월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이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의 전체를 보여주는 모식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인비트로, 인실리코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통합된 독성 분류 및 평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인비트로 에세이를 통해서 약물의 영향을 측정한 후에 그 측정된 데이터들의 불확정성에 의한 신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불확정성 정량화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가공된 데이터를 접목해서 심근세포 인실리코 모델에 적용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약물의 세포 영향을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예측된 세포 수준에서의 약물의 영향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약물의 독성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실리코 모델은 단일 세포 수준뿐만이 아니라 장기 수준에서의 모델이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심전도에 미치는 약물의 영향까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파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에세이를 위한 수학적인 방법이지만 그 정량적 평가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인비트로 에세이에 대한 건데요. 이제 인비트로 에세이는 바로 이 전압 클램핑 방법을 이용해서 세포의 막단백질의 전류 전압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전압 전류 각 단백질 게이트들의 전압 전류 특성 데이터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인비트로 에세이 데이터의 불확정성에 의한 신뢰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부트스트랩 알고리즘인데요. 선행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포함을 해서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자체적인 알고리즘 모두 탑재를 해서 3가지 방법으로 부트스트랩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실리코 세포 모델은 현재 전기생리 그리고 양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ORD 모델을 실험 데이터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토맥 모델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독성 평가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약물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과 그리고 합성곱 신경망 등을 통해서 분류 학습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이제 3가지 분류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AUC 히스토그램이고요. 실제로는 6가지 분류 방법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이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이 표에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위에 6개가 저희가 제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6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2개가 바로 이제 FDA 연구 그룹에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정확도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크게 독성을 크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한 결과 그 각 군별로 가장 높은 AUC 값은 모두 저희 연구팀에서 만든 알고리즘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저희 알고리즘의 2번째 있는 게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로우 리스크 즉 저위험군은 이제 저희가 제시한 알고리즘의 1번째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특허를 출원을 하였고요. 이제 SCI 저널에서도 지금 현재 리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 기술의 이제 기대 효과와 추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인실리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즉 사이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빠르게 시장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6가지 종류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약물 분류를 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시장 정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시스템 구축이 거의 90%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10%는 아마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한 10%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10%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패치 클램프 하드웨어에 탑재한 소프트웨어의 형태로서 상품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2번째로는 스탠드얼론 형태로 소프트웨어 자체로서 상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약물의 통합 심장 독성 평가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